스마일 스터디에 대한 기본 이해가 목표가 되겠고요. 저는 뉴스터디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욱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50분이고요. 수업 시간은 50분이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스마일 스터디라는 것에 대해서 용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프로그램을 보셔야 이해가 또 팍팍 가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스마일 스터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한번 얘기 나눠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마일 스터디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스마일 스터디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스마일 스터디가 뭔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저랑 같이 어떤 용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스펀지인가요? 네, 보면 네모칸 쳐놓고 스마일 스터디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인 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 학원 서비스는 이게 전부였죠. 강의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습니다. 여기서 공부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진행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990년 말쯤에 국민 PC 보급되고 또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되게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도구를 공부에 써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학습이 나왔을 때, 이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온라인 학습이 나왔을 때 조금 이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제 학교가 없어지겠구나, 학원도 없어지겠구나, 이런 좀 환상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온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와 학원이 없어졌나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온라인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와 학원과 선생님을 무시했더니 큰 코를 다쳤구나.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면, 손을 잡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잡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손을 잡자. 그래서 오프라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오프라인이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온라인이 하자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나타났죠.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의 첫 번째 용도는 좀 전에 배우셨던 토론 발표식 수업, 그게 뉴스터디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BLS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영어 약어 이니셜들이 많은데 또 하나 새롭게 여러분한테 좀 강요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우리 2000년대 21세기를 살아가시는 우리 학원 선생님들께서 영어 이니셜을 아셔야 된다면 KTF나 SKT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BLS는 좀 아셔야 됩니다. BLS라는 것이 어떤 영어의 줄임말이냐면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블렌디드라고 하면 이제 혼합을 의미하죠. 그래서 술 중에 이제 블렌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짬뽕 된, 그죠? 폭탄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처럼 교육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발휘해서 폭탄처럼 알코올 도수를 확 높여서, 효과를 확 높여서 진행해보자, 이런 시스템으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온라인 교육의 특성이 뭐냐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 말로 들어가지고는 감이 안 옵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런데 그 내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뉴스터디가 개발한 스마일 스터디야말로 제대로 된 좀 BLS다. 이걸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잊지 마셔야 할 부분은 토론 발표식 수업을 지원한다. 갑자기 어느 날 온라인이 와서 학원 선생님들의 수업하고는 무관한 내용을 가르쳐줘요.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철저히 학원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학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토론 발표 수업을 지원하는 브랜디드 러닝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첫 번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마일 스터디는 또 네모칸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쪽 그림에 학생들이 막 숙제하고 있고요. 저희 뉴스터디 프로그램에는 숙제 노트가 따로 있습니다. SS 노트라 그래서 이 숙제 노트를 이용해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니까 컴퓨터에다가 노트를 펴놓고 뭘 막
입력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이렇게 칸 쳐서 발표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스틸 컷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스마일 스터디는 뭘까? 예. 지금 보신 것이 이제 뉴스터디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단면들을 보여드린 건데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수준 맞춤 교육의 도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정말 이제 귀가 따가우실 정도로 많이 듣고 있고 하고 계신 얘기일 겁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나라 입시 중심의 교육의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육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뭐 유명한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안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수준에 맞춰줘야 된다. 역시 이거 역시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강조하지 않는 교육업체가 없습니다. 7차 그리고 8차 준비되는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포인트고요.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하고 어떻게 수준별 맞춤 교육을 현장에서 만들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한 학생에 대해서 3, 4명씩 붙여주고 그죠? 가능하겠죠. 과외 아닙니까? 과외? 가장 중요한 거 과외. 그리고 학생들한테 막 학생 눈치 굉장히 봐가면서 네가 한번 주도해봐. 눈치 봐가면서 하면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두 번째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의 각각의 색깔과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공급해 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두 번째 용도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스마일 스터디는 자기주도 학습과 수준별 맞춤 교육의 도구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는 학원에서 컴퓨터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스마일 스터디는 그 대답의 세 번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원 정보화와 교무 전산화의 도구다라고 세 번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학원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게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효율화되고 그렇죠? 잡무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런 지원들이 없이는 야 이거 학생들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우리 토론 발표 수업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가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혜택은 바로 선생님들 여기 모이셨으니까 여태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시험지 하나 만들라 쳐도 풀과 가위를 꺼내서 그렇죠? 종이에 붙여서 이렇게 직접 만드시던 과정을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전산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의 스마일 스터디의 용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가 토론 발표 수업을 지원하는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과 그죠?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도구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선생님들의 학원 정보화 및 교무 전산화를 지원하는 도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런가 보네. 굉장히 당연시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걸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돌아가시면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을 만날 때 스마일 스터디가 무엇이냐, 왜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해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스마일 스터디가 존재 가치가 있고 용도가 있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인 얘기였습니다. 그죠? 뭐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였는데 물리적으로 스마일 스터디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일 스터디는 학생 프로그램이 큰 구성 요소입니다. 학생 프로그램은 이렇게 CD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CD로.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교재랑 세트로 나갑니다. 교재랑 세트로 나가고요. 아니 요즘은 인터넷 시대인데 이걸 왜 굳이 CD로 제작했느냐. 일단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이 뭐 우리가 인터넷 인프라가 많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광범위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만으로는 상품이라고 많이 느끼지 못하시더라라는 게 저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CD 형태로 마치 교재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화를 시켜낸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CD는 학생들이 집에 가서 자기들 컴퓨터에 CD를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프로그램의 용도는 예측하시듯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학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원 프로그램. 이 학원 프로그램은 정식 명칭이 스피드 매니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매니저. 그래서 학원이 이제는 스피드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스피디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한 속에서 나온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원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학원장님들께서 스마일 스터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영 정보를 보시거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까 설명드렸던 학원 정보화나 교무 전산화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데 쓰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D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CD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고 웹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행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다 설명이 됐는데 기타 프로그램. 이 외의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체크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이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에 인강도 많고 온라인 학습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공부 뉴스터디가 지원합니다. 이러면 100명 중에 거의 뭐 8, 90%는 좋아하시지만 한 10%에서 20% 분들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 온라인 학습 시키면은 맨날 그 게임하러 가고 메신저 하고 안 되더라.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젊은 분들, 컴퓨터를 아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답답함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학습 PC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구성한 프로그램이 체크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요. 굉장히 쉬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컴퓨터에 대한 일반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무슨 게임은 못하게 금지시키고 싶다. 내지는 이 학생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매일 2시부터 4시로 제한하고 싶다. 등등의 고관여 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기타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냐면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격 지원 프로그램. 자,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 번째 하드디스크에 파티션 에러가 나서 어떻게 됐다.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어떻게 됐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좀 아시는 선생님들은 좀 대응을 하실까? 선생님께서 컴퓨터 잘 모르시면 그래 노트에다 해와라. 그냥 숙제를. 이렇게밖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고객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고객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고객지원팀에서 학생들하고 다이렉트로 학생들 PC에 접속을 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직접 파악해주는 프로그램이 두 번째 기타 프로그램인 원격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서 스마일 스터디는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 프로그램, 그렇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학원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컴퓨터를 제어하거나, 그죠? 우리 학생들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는 그런 기타 프로그램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앞에 말로 하는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말로 하는 부분은 용도가 뭐냐, 그렇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가 좀 되셨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시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자, 뒤에 분들이 좀 안 보이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 노란색 그 스마일이라는 캐릭터예요. 웃고 있습니다. 공부를 웃으면서 하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뻔뻔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일 스터디라는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실행 아이콘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CD를 그렇죠? 학생들이 집에 가서 넣고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바탕화면에 보이게 되는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실행 아이콘을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이 이제 자동 업데이트 과정이고 지금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스마일 스터디 로그인이라고 해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학원 다니는 학생들에게만 서비스가 공개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인증을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일 스터디 학생 프로그램의 3, 4학년용 화면입니다. 3, 4학년용 화면. 좀 만화스럽죠?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면 에이, 공부하겠다는 말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학생들한테 친화적으로 화면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뭐랄까 영악하다 그래야 되나 좀 많이 성숙해서 5, 6학년들은 또 이 화면을 보고 아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화면을 만들었어 뭐 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5, 6학년용 화면은 따로 있습니다. 약간 더 고상하게. 그 다음에 중학생 역시 또 다르죠. 아 어디를 우리를 그 초딩들하고 같이 분류를 해 기분 나쁘게. 중학생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메인 메뉴 5가지 구성은 같고요. 그 학생들의 고상함에 따라서 그 메뉴를 조금 다양하게 화면 스킨을 구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개의 메뉴가 있는데 이 5개의 메뉴 중에 형제도 5형제 중에 장남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메뉴는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숙제하기가 되겠습니다. 숙제하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필이 지금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숙제하기를 들어가 보니까 뭐 아까의 어떻게 보면 화려한 만화와는 달리 벌써 빽빽하게 이 학습 리스트가 나타나 있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 학생의 수강 반 목록을 이렇게 반 목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목록과 전체 목록이라고 해서 숙제 계획들이 이렇게 리스트화가 되어 있는데 뭐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업체를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뭐 굴지에 수학교육 온라인이 구비되어 있다 이런 업체를 제가 들어가 보면 실제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거기는 쭉 교과 과정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 같지만 저희는 이 계획 자체가 학원 수업 진도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숙제 시작일부터 종료일이 다 잡혀 있어요. 시작점과 끝점들이.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선생님 허락 없이 미리 모든 걸 예습할 수 있어. 난 천재야. 이럴 수 없고요. 내가 좀 비즈니스가 바쁘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미리 내는 숙제를 나중 가서 몰아서 하지 뭐 이게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학원 수업 진도와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LS라는 거 그때는 좀 안 하다 왔지만 이런 구체적인 포인트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개념 없죠. 아무튼 해야 할 숙제입니다. 해야 할 숙제고 여기서 숙제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용 시간 내에 숙제만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숙제를 하다가 영어학원 갔다 와서 다시 숙제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됐던 것이 북마킹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숙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토론 수업 설명이 여러분께 됐을 겁니다. 그렇죠? 토론 수업 설명. 자, 일단 숙제를 한번 들어가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숙제 25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일단 토론 발표 수업이 제대로 되려면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건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정말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에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저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와서 야 토론 발표해보자 그러면 될 턱이 없죠. 무엇이 준비돼야 되느냐? 일단 뉴스터디에서는 핵심 체크 수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학습 문제들을 풀어주죠. 확인 문제들을. 예제들을 풀어줍니다. 자, 내가 설명한 개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 라고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바로 자 문제 풀어봐 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는 야 학원이 바쁘고 그 강의실 돌려야 되니까 숙제로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부딪혀 본다라는 의미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월수금 화목금 반 운영해가지고 늘 충분하게 우리는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학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숙제는 불가피하게 존재합니다. 숙제를 어떻게 역할 짓느냐? 단순히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니 집에 가서 해라가 아니라 자, 내가 기본적인 걸 설명해 줬으니까 네가 토론 발표라는 목표가 있어. 언제까지 토론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네가 한번 최선을 다해봐 라는 개념이 뉴스터디의 숙제죠. 곧 이름을 바꿔 하면 토론 준비입니다. 토론 준비. 그래서 학생들도 토론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도 토론 준비를 하시는데 학생들의 토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교재를 가지고 가서 숙제 노트에다가 이전에는 숙제를 직접 풀었습니다. 풀이까지. 만약 못 푸는 문제가 있다면 내지는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별표를 치게 했습니다. 별표를. 그래서 일단 답안지가 같이 나갔어요. 학생들에게. 엄마가 좀 관심 있으시면 엄마가 채점을 해주고 엄마가 좀 바쁘시면 비즈니스상 바쁘시면 학생 스스로 채점을 해봐라. 그러고서 답안지를 같이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은 풀어보고 노트에다가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고 틀린 거 표시해서 틀린 문제 다시 풀고 그래도 답을 보고도 모르겠다고 하면 그제서야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를 쳐서 학원에 와서 토론 수업 전에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부터 풀어주고 토론 시작합시다라고 뭐 학생들이 이런 말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기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원은 열심히 뉴스터디 본원에서는 이런 토론 발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었고요. 그런데 다들 느끼시겠지만 야 그게 쉽게 되겠어? 있지요. 어떤 포인트에서 있습니까? 애들이 답지를 가져가다 보니까 그 베끼고자 하는 유혹을 쉽사리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야 답은 여기 있는데 나는 몰라. 과연 아이들한테 그게 쉬운 유혹이겠습니까? 그죠? 눈치가 빠르거나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학원 갔다 오자마자 답지를 뺐습니다. 가져와. 뺐고 숙제해. 채점해 줍니다. 그랬더니 눈치가 더욱 빠른 그 밑에 아들은 미리 답지를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복사도 힘들다 그러면은 뭐 4번을 만들든지 뭐 방법이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 숙제라는 것을 토론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네. 채점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첫 번째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거 있습니다. 학생들도 선생님 설명 다 듣고 나서 돌아섰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하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 방법이 답안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모모대 수학 교육과를 나오신 어머님이 계시던가. 그죠? 그랬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는 수업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토론 수업 전에 어떤 진풍경이 연출되냐? 그 봉숭아학당처럼 저요 막 그 목소리 큰 애가 내가 모르는 거 좀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한두 명씩 나와서 토론 수업을 할 수 있었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보시는 스마일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보시죠. 자, 먼저 학생들은 이렇게 온라인 접속하기 전에 이미 노트에다가 숙제를 풀어놔야 합니다. 생략될 수가 없는 프로세스죠. 왜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풀이 과정을 자기가 한번 논리적으로 전개해보는 것이니까요. 암산 능력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 도입 이후에 다 화면을 보면서 암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되고 숙제 노트 관리는 이전에 하던 대로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숙제 노트에서 다 숙제를 풀고 나서 그럼 학생들은 뭘 하느냐? 예전에 어머님께서 채점해 주시거나 자기 스스로 채점했던 채점을 온라인 사이버 뉴스터디 박사한테 맡기는 거죠. 해주세요, 채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다음 도형 중에 각이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3번일 것 같습니다. 일부러 쉬운 걸 준비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울 놓고 보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이제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한번 오답을 입력을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원을 찾으시오.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문제들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을 그릴 때 원의 크기와 관계에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원의 중심, 캠퍼스 길이, 원의 반지름, 종이의 크기. 이것은 한번 일부러 오답을 또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는 이런 이제 주관식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객관식 답안 입력이었죠? 예, 그것은 팍팍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고, 자, 주관식 답은 어떻게 입력을 하겠습니까? 키보드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16하고 이대로 답을 입력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왜? 단위, 예, 단위를 꼭 입력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수학 마법사라고 해서요. 다른 컨텐츠와는 달리 뉴스터디는 그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수학 마법사라는 답안 입력 모듈을 만들어서 저희가 해결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은 어쨌든 신나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두근두근 하겠죠. 내가 얼마나 맞췄을까? 그래서 아래 보시면 뒷분들 안 보이시겠지만요. 채점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채점하기를 눌러볼게요. 모든 답을 입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결과가 바로 나왔죠. 예,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60점이네. 5문제 중에 지금 제가 3문제를 맞추고 2문제를 일부러 틀렸습니다. 아까 보셨죠? 예, 몰라서 틀린 거 아닙니다. 예, 일부러 틀렸기 때문에 지금 60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걸 동그라미 쳐가면서 말이죠. 이게 맞았어, 틀렸어, 답지 보면서 이랬을 문제들이 바로 빠르게, 예? 컴퓨터가 잘하는 일 딱딱딱딱 해가지고 나오죠. 예. 자, 그러면은 3개는 맞았으니까 이제 목에 힘줘도 되는데 2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죠. 여태까지는 답안지 보면서 아, 이게 뭐였더라. 한참 이제 노려보다가 에이, 학원 가서 물어보지 뭐 이렇게 갔던 문제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맞춤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예. 근데 이 문제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객관식이다 보니까 잘 찍어서 맞출 수도 있죠.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준비된 컨텐츠는 강의 듣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강의 듣기. 피타고라스라는 강사인데요.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유명한 분인 것 같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강의들이 선생님이 그 학원 수업 시간에 해주신 거 다시 온라인에서 들으실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 강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거 동영상을 그대로 담아놓으면 반복되니까 지루하겠죠. 애니메이션으로 차별화를 좀 끼워서 내가 약간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들어봐라. 단원 소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려운 덧셈, 뺄셈과 같은 공부. 목소리가 비호감이죠? 그 중에서도 평면도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때? 벌써 재미있겠다고요? 자, 그럼 무엇을 배우게 될지 알아볼까요? 예전에 성분, 직선, 삼각형 등에 대해서 배웠던 것은 다 기억하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강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각이란 무엇인지, 직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직각 삼각형과 직사각형,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랍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상당히 밥 먹고 한참 있다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을 알아보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여기까지만 보죠. 이 애니메이션을 통한 강의의 장점으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연상을 선생님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도형 파트 가게 되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하셨던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조금 아쉽다고 느끼면 그날 그 문제 풀기를 진행하고 나서 여기 강의 듣기에서 해당 단원의 강의를 전 과정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듣기의 또 하나의 용도는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스마일 스터디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죠? 결강시에 예전 같으면 보충 반드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충 수업을 RCL로 하겠다라고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얘기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첫 번째로 강의 듣기를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틀린 문제로 가보죠. 틀린 문제. 제가 이 문제를 일부러 틀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다시 답을 바꿔놓고 다시 채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야, 이거 답 모르겠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넣고 다시 채점을 해봅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채점 횟수가 몇 회 나왔습니다. 뒤에 분들 안 보이셨을 텐데 다시 채점 횟수가 몇 회 나왔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왜 이거 나올까요? 예,
보기가 4번 있는 거는 다시 채점 4번 해보면 답 낼 수 있죠. 그런 학생들이 이미 2006년에 이 스마일 스터디 위에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학생들이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횟수 제한을 학원에서 조절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 이거 다시 채점 못하겠다. 횟수도 적어졌어요. 힌트북이란 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3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분들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힌트 보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방금 제가 사용했던 다시 채점, 세 번째가 정답 확인인데요. 정답 확인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안 될까요? 힌트도 보지 않고 정답을 확인한다. 세상 공짜로 살겠다. 이런 얘기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학생들의 교육상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힌트를 먼저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힌트를 한번 볼까요? 문제 분석 및 해법.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거울을 놓고 속도를 보면 높여서. 어떤 모양이 나타납니까? 자, 지금 이렇게 거울에 비춘 모양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서는요. 숫자의 위나 아래에 놨을 때는 숫자도 역시 위아래가 바뀌어요. 그리고 거울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놨을 때는 숫자의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울이 숫자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본다면 바로 쉽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죠? 답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답을 알려주진 않았고요. 말 그대로 힌트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갔는데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힌트를 다 제작하셨지만 어떤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답을 낼 수 있겠어 라는 힌트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는데 라는 힌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기가 못 풀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고 답을 확인하는 그런 조급한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힌트 컨텐츠를 전체 문항에 대해서 모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작성. 뉴스터디 교재 전체 문항에 대해서 모든 힌트 교재가 중학생 빼고 중학생들은 이 힌트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적다는 판단으로 중학생 빼고 초등학생에 대해서 힌트 컨텐츠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보고 저는 이번에 용하게 힌트를 봤더니 답을 알 것 같아요. 답이 뭐죠? 그래서 힌트를 보고 제가 답이 느낌이 와서 다시 채점을 해봅니다. 맞췄죠. 그래서 틀렸던 문제가 맞게 처리가 됐네요.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숙제를 이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100점을 만들어 보겠다고 힌트도 보고 강의를 듣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냐는 겁니다. 그죠? 인정해 줍니다. 자기 힘으로 힌트 보고 맞춘 거 충분히 인정하고 박수 쳐줍니다. 잘했어. 80점으로 올랐어. 훌륭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답 확인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됐죠. 정답 확인이라는 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정답 확인은 힌트를 보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다. 만약에 힌트를 보고도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답 확인을 누르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을 마지막으로 잠깐 보시죠. 자,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그림을 확대해보면 32라는 숫자의 아래에다가 거울을 놨어요. 이렇게 위나 아래에 거울을 놨을 때는 좌우는 바뀌지 않고 위아래만 바뀌어요. 그러면 3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바뀌는 게 없겠죠? 그냥 그대로 그려지는데 이자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바뀐다고 했으므로 이 짝대기가 위로 올라가겠네요. 이자의 이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위자의 아랫부분이 올라간 것은 이 중에 뭐밖에 없죠? 자, 보니까 3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위아래가 바뀌었으므로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선생님께서 정답 3번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서야 답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답을 노출하지 않다가 자, 제가 시간 관계상 틀린 문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걸 생략을 하겠는데 만약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힌트를 보고도 다시 맞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답 확인밖에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X표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자, 어떤 얘기냐? 못 풀었습니다, 제가. 못 풀었지만 푸는 방법을 봤어요. 구경했습니다. 정답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스마일 스터디는 세모로 반점 처리를 해줍니다. 반점 처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시연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숙제는 시험이 아니라 토론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론 준비라는 것은 내가 풀지 못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힌트 보기를 최소한 하고 할 만큼 했는데도 못 맞춰서 정답 확인하는 학생들은 정답 확인 내용을 반 이상 들었을 때 한해서 세모를 줍니다. 세모.
얘가 노력은 했다라는 거를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토론 수업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사실 필요는 없고요. 얼마나 얘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수준별 맞춤 학습. 수준별 맞춤 학습. 어떻게 됩니까? 네? 선생님과 학생들을 1대1로 과외시켜주면 되죠.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의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 해결하게끔 기회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가 수준별 맞춤 교육의 도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숙제하기 메뉴가 이렇게 이제 끝나가는데요. 자, 이제 제가 메인 메뉴로 한번 나가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종료 확인 얘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분들 안 보이니까. 현재 숙제 점수는 80점입니다. X표 문제가 아직 1개 남아 있습니다. 숙제를 그만하시겠습니까? 마감 시간 전에는 X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X표 문제가 뭐죠? X표 문제? 그렇죠. 예. 틀렸는데 무슨 배짱인지 정답도 안 보고 배째라. 배째라 한 문제가 X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없어야 된다. 어떻게 푸는지는 알고 와야 된다가 뉴스터디의 토론 준비, 즉 숙제의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표 문제를 없애라가 미션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숙제를 종료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율학습 뭐겠습니까? 숙제하기는 선생님의 학원에 짜여진 플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숙제하기였습니다. 그죠? 자율학습은 내가 선생님이 돼서 스스로 한번 해보는 학습이죠. 그래서 개념 강의 같은 경우를 골라 들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스칼, 이분의 목소리 또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르키메데스, 이름이 기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이제 강의가 나와 있는데 이 강의를 그냥 열어놔 버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 원장님들이 우려가 있어요. 아, 이거 학원 안 오겠는데요. 그래서 학원에서 진도 나간 만큼만 복습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 학기별로 선택을 해서 여기 문제 풀기를 자, 숙제 제출 일주일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라고 나오죠. 먼저 학원 진도가 나간 다음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습용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문제 풀기를 해보는 코너고요. 학교 시험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교재에서 중간고사 이제 수업 나간 게 이거밖에 없어 체크가 안 되는데, 그렇죠? 미리 문제를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놔요. 25문제 한번 중간고사 요 단원까지 해서 풀어볼 수 있게 내신 대비를 해볼 수 있게 구성한 컨텐츠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답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이제 데모용 계정이라서 좀 안 좋게 나오네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 학생이 1년이고 2년이고 지금 본원 같은 경우는 스마일 스터디 이미 3년차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3년 동안 이 한 주에 2번씩 스마일 스터디를 하면서 오답 문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면서 뭐 어떤 선생님도 파일링해서 나중에 그 학생들한테 줄 수 있겠지만 힘들었던 그 학생만의 오답 데이터베이스가 시스템에 쌓이게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이걸 알고 나면 굉장한 매력을 많이 느끼시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학습에 대해서 4가지 서브 메뉴를 제가 빠르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성적표는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한번 내가 숙제를 쭉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한번 데모로 한번 보실 때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일 커뮤니티인데요. 4번째 메뉴 스마일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일 스터디 중요하죠. 학생들이 학습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지금 전국의 뉴스터디 학원에서 게시판에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들과 의견 교류를 하고 있고요. 갤러리라든가 FAQ 이런 기타 메뉴들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쪽지를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쪽지를 주고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쪽지를 통해서 스마일 머니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커뮤니티는 설명을 빠르게 드리고 이 마지막 메뉴가 이제 숙제하기 다음으로는 어찌 보면 자율학습만큼 중요한 메뉴가 저 스마일 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일 랜드를 잠깐 보시죠.
자, 스마일랜드 들어오니까는 더 가관입니다. 무슨 게임 화면 정도 수준으로 되죠. 우리 학생들이 현실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하는다. 만만치 않죠. 초등학생들이. 가정에서 혼자 한다. 그것도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집중도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일 스터디 안에는 우리 학생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의 몸부림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까 눈썰미가 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왼쪽 위에 숙제할 때 그 문제를 맞출 때마다 포인트가 올라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저희는 스마일 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스마일 스터디에서는 그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자인 나라가 됩니다. 잘 맞추고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이제 부의 질서를 가지게 되는데 그 부의 질서를 가지고 무엇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느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스마일 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멀티 게임이 이제 싱글 게임들 그러니까 룸과 게임이 크게는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룸부터 한번 가서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옥수수 밭인가요? 예, 우리 수학의 디바 뭐 이렇게 해서 학생 그 개인 미디어라고 하죠. 홈페이지 역할도 하면서 아바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좀 장난감이 있습니다. 여기 여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옛날로 치면 그 종이 인형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종이 인형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5,272 안 보이시죠? 스마일 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은 37이고요. 이 수치가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는 별 의미 없죠. 그런가 보다죠. 학생들은 여기에 심각하게 표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럼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일단 보시면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배경 아이템이 제가 꾸며서 놓은 아이템이에요. 이 배경도 자기 마음대로 꾸며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꾸미는가? 상점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써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돈이 많지는 않아서 비싼 거는 못 사겠고요. 요즘 이제 겨울철이니까 뭐 이런 걸 한번 미리 보기를 이렇게 파카인가요? 이렇게 입어볼 수가 있죠. 예, 굉장히 지르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한번 지르고 싶은데 돈이 좀 되니까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구입하기를 누르면 답이 어떻게 되죠? 다 모르세요? 세일 찬스가 시간 초과돼서 4,500원에 정가 구입을 했네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시지. 자, 이렇게 해서 구입을 정가에 하고 났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수학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상품 구입할 때 형제들이 다 모여있다 그래요. 컴퓨터 앞에. 계산기 꺼내놓고.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어른들 생각처럼 쉽게 되느냐. 우리 학생들이 오늘 숙제를 위해서 과연 내일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파카 아이템 정말 갖고 싶어. 그래서 난 오늘 숙제를 해야겠어.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더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실제 저희가 3년 넘게 서비스를 해오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즐거운 공부를 위한 과정을 겪고요. 게임 하나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참고적으로 이 게임의 만점은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할 때 5만 점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8만 점을 넘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나무 쌓기? 벽돌 쌓기인가? 과정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17인가요? 이렇게 블럭 개수를 세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18이네요. 답을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건 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 셌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사칙 연산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좀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수학과 관련된 부분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단순히 그냥 학생들이 웃고 떠든다 의미 없죠. 학부모님들한테도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수학과 연관되어 있고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5개의 메뉴가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설명드렸던 학원 교육과 밀착된 BLS, 그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현실화시켜내는 도구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학생들은 방금 보신 것 같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공부를 합니다. 컴퓨터로. 예전과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것에 적응을 해야 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습 행위가 바뀐 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넘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좋아 보이고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는 애도 지금 계속 쓰고 있지만 우리 한 식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스피드 매니저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학원 선생님들 쪽의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윈도우즈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나마 좀 나 컴퓨터 자신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자, 숙제 관리를 제가 핵심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뒤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지금 우리 학기하고 반 목록이 나옵니다. 학기하고 반 목록. 자,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 아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을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학생 명단이 나오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목록은 무슨 목록이냐면요. 무슨 목록이냐면 다 저희가 예비 쪽이네요. 숙제 목록입니다. 숙제 목록인데 최고반 한번 볼까요? 숙제 목록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숙제 명칭 나와 있고요. 교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 학기, 레벨, 권 나오는데 숙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난번 했던 숙제죠. 상태는 종료고요. 12명이 대상 12명이 다 제출했습니다. 완료율 100%, 정답률은 86%로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숙제들이 다 건마다 몇 명이 대상이 몇 명이 제출이고 완료는 몇 프로고 정답은 몇 프로인지가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가장 최근 걸로 한번 최근 거 2월 4일 것까지죠. 2월 4일. 오늘 며칠입니까? 3일이죠. 2월 3일인데 16명이 대상으로 해서 16명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숙제. 92% 정답률. 본원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본원도 처음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까 보셨던 부원장님께서 막 들어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이거 하면 우리 서로 좋다 막 하고 막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못 쓰는 시스템이라는 게 아니라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습관이. 관리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학생들의 학습 습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과는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미리 숙제를 다 해버렸어요. 야, 9정도 오는데 숙제 미리 해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답률도 92%면 대충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대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숙제에 대해서 현재 현황을 제가 한번 이 아래쪽에 나온 현황을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심재훈이라는 학생 완료했습니다. 이건 뭐 다 완료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2개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 2개는 뭐냐? 아까 보셨을 때 처음에 채점했던 문제. 한 번에 채점해서 맞춘 문제는 동그라미 2개입니다. 학생들한테는 그냥 똑같은 동그라미 보여줬지만 선생님들은 다 알려드리는 거죠. 얘가 자기 실력으로 맞춘 문제가 28개다. 검정 동그라미는 뭐냐? 검정 동그라미는 힌트를 안 보고 다시 채점해서 정답을 맞춘 경우입니다. 다시 채점해서. 힌트 안 보고 맞출 수도 있겠죠? 잠깐의 실수로 내가 처음 채점에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검정 동그라미는 그런 거고. 흰 동그라미는 뭐겠습니까? 힌트 보고 맞춘 겁니다. 힌트 보고 맞춘 거. 그 다음 세모 X 다 아시죠?
그래서 5가지 유형으로 이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 설명드릴 게 꽤 있는데 시간 관계상 숙제 보고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뭐가 가능합니까? 여태까지는 출석부로 출석 관리하셨죠? 이제는 스마일 스터디로 숙제 관리하시는 겁니다. 숙제부예요, 숙제부. 어느 학원도 어떤 학교도 숙제부는 없죠. 출석부는 있어도. 근데 숙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히려 관리를 한다면 숙제가 더 중요하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숙제부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숙제부를 한번 보면 일단 지금은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자, 온라인 숙제 보고서라고 해서 숙제 이름, 선생님, 반인원, 총 문제수, 그다음에 완료가 몇 명인지, 그리고 미완자 명단이 누군지 나오죠. 자, 최고 점수 100%, 100점 맞은 아이는 윤한솔, 강윤지 쭉 있고 58%가 하나 있네요. 김태원. 너 김태원. 그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우리 반 학생들의 그 오답률 탑 10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예전에 토론 발표 수업 할 때 모르는 문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셨던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미리 알고 계시니까. 수업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선생님들한테 리포트 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실시간 숙제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수업일이 앞으로 3일 후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숙제 현황을 보고 누구 분명히 숙제 안 할 것 같아. 전화하는 겁니다. 바로 SMS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없던 숙제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숙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토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학습 지도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비해서 토론 수업에서 처리해줘야 될 게 줄다 보니까 그럼 토론 수업 때 할 내용이 좀 적어졌어요. 아이들 질문이 줄었어요. 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스마일 스터디가 안착화되는 과정이죠. 질문이 줄었다고 애들이 소극화된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본원 우리 토론 발표 수업 전문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수업을 지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교수법 세미나를 통한 자료들을 올려놨어요. 개념 이해는 어떻게 하고 토론 아이템은 뭐가 있다. 그죠? 심화 문제 뭐 이렇게 쭉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일 스터디가 준비 정도를 높여줘서 토론 수업이 좀 공허한 것 같으면 이 학습 지도안으로 채워라 라는 부분과 연계해서 쓰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빠르게 보여드릴 부분은 시험지 출력인데요. 자, 시험지 출력 쪽 들어오니까 지금 보시면 교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재들이 있고 제가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시험지를 출력하는 데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클리닉 출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 출력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클리닉 출력은 학생별로 틀린 문제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권을 선택을 하고요. 2권까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문항은 기본적으로 세모 아니면 X가 선택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 문항은 10문제고 최대 문항을 10문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90문제가 됐네요. 10문제. 출력 제목은 임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답을 출력할 건지 말 건지를 체크한 다음에 설정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쭉 생겼죠? 이혜민 학생은 말이죠. 이 학생은 세모 문제가 제가 선택한 1, 2권 내에서 세모 문제가 9개가 있습니다. 9개. 그리고 그러면 뭡니까? 제가 10문제를 최소 문항으로 했으니까 한 문제 모자라죠. 한 문제는 상위에서 컴퓨터가 뽑아옵니다. 그래서 10개 맞춰줍니다. 그죠? 그럼 이 학생이 1, 2권 내에서 모르는 문제는 다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세모가 뭐였습니까? 정답풀이 구경한 겁니다. 내가 아직 풀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을 한 명 볼까요? X표가 좀 있는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왜 이렇게 X표가 없죠? 여기는 X표 있는 학생이 다 없네요. 그죠? 나머지 이제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좀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죠. 한유진 학생. 왜냐? 세모가 25개예요. 이 학생은 뭡니까? 세모를 악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내가 풀기 싫으니까 대충 정답하는 거 구경하고서 와야겠다. 이렇게.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25개 중에 10개를 일부러 추출을 합니다. 왜? 최소를 제가 최대를 10개로 했기 때문에. 너무 또 네가 못 푼 게 많다고 그걸 다 뒤집어 씌우면 그 학생은 더 악순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지를 하나 출력을 해보면 뭐 편집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전 그 프린트 관계상 이쪽에 안 보이는데 이쪽에 학생 이름이 바뀝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학생만을 위한 시험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학생별로의 완전 학습을 해줄 수 있는 컨텐츠가 선생님들이 바로 뽑아보실 수 있게 구성이 되고, 테스트 출력은 같은 맥락인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험지 만들기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일 스터디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학원에는 운영 혁신을 통한 성공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학원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됐죠.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 학원을 차별화할 것입니까? 그죠? 우리는 학부모 세미나를 합니다. 다 있죠. 우리는 무슨 교재를 씁니다. 다 서로 훌륭한 교재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적이 이렇습니다. 다 실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BLS가 있습니다. 스마일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원 운영의 습관을 바꿔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내부적으로 잘 적응만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학원 학원으로 만들어드리는데 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확신하고, 실제 200여 뉴스터디 가맹학원에서 그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분들. 이거 뭐 교사는 사실은 그냥 맞추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교무가 혁신되죠. 학원 경쟁력이 강화되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교사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어떤 공간에서 누구를 가르치든 좀 더 경쟁력 있는 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무 전산화나 학원 정보화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학원 교육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하는 바,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실력을 향상시켜준다. 이 명제 앞에서 누가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스마일 스터디를 3년째 사용하고 4년째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처음 스마일 스터디를 접하셨을 텐데, 제가 꼭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일 스터디에 끌려가지 마시고 스마일 스터디를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까 막상 지역 학원에 가시면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굉장히 좀 번거롭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원에는 없는 건데 굳이 하라고 하니까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본질을 잘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스마일 스터디를 오히려 끌고 가셔서 의미부여 잘 해주시고 잘 활용하시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더 채워달라고 본사에게 건의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